계속 쭉 되는 거야? 안 끊기고? 그럼 처음부터 쭉? 그래서 안 가는 게 하나. 야, 정대나. 정대나. 헬스 깔아놨어. 촬영도 하고 있어요. 진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한미글로벌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글로벌로 발표를 맡게 된 미스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좀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점 혹시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은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을 기업 분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석, 다음에 기업 분석, 그리고 투자와 리스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설명하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팀은 투자 아이디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았는데요. 첫째로 해외로의 진출을 가속화, 둘째로 미국 인프라 예산 집행 확대로 인한 실적 개선, 셋째 전문가의 선택, 이 세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한미글로벌은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지사를 두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2주 전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중동 최대 규모 건설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합작 전략을 통해 거점 전략의 발판을 다진 것입니다. 국내 건설 기업은 시공을 담당해 동반 진출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한미글로벌은 그중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인프라 예산 집행 확대로 인한 실적 개선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예산 집행 확대로 미국 법인 자회사인 OTAK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올 초 CPM사를 인수하면서 실적 수준을 더욱 높였는데요. 인수 비용이 투입된 1분기와 달리 2분기에서는 본격적인 성장이 더 전망됩니다. 다음은 전문가의 선택입니다. 먼저 표를 참고 바랍니다. 지난 9월 국민연금이 한미글로벌의 지분을 약 4%가량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셨는지요? 사실 회사의 6개월 수익률은 2.49%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연금은 지분율을 증가시켰을까요? 바로 한미글로벌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한미글로벌은 CM 전문 회사입니다. CM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요. CM이란 건설 사업 관리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건설을 하는 데 있어 계약상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 및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건설 기획에서부터 설계자 선정, 설계, 조달, 계약,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의 모든 과정을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CM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은 미국 CM협회와 건설 산업 기본 제3조 6항에서 발췌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A 항목을 보시면은 국내 일반 CM 방식입니다. 용역형 CM으로서 건설 사업 관리자가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주어진 예산과 공사 시간 내 발주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건설을 관리합니다. 실제 발주자를 제외한 시공자나 설계자 등 건설 사업 관계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습니다. 최종 책임 역시 발주자의 몫입니다. 우측 보면은 사업관리형 CM이 있는데요. 사업관리형 CM은 앞서 언급한 용역형 CM 방식과 동일하지만 발주자가 여러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분할 발주를 하고 건설 사업 관리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사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와 달리 책임형 CM은 건설 사업 관리자가 일부 시공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잠정적인 공사비 상한 설정을 통해 재정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의 매출 구성은 용역형 CM 약 90%, 책임형 CM 약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CM 산업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 사업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 확보를 통해 시공사보다 높은 기술력과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미 글로벌 임직원 약 700명 중 약 90%는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CM은 건설사 및 건설 제도의 선진화 차원이 아닌 부실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94년 성수대교, 95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설산업의 문제점이 공론화되어 97년 본격적으로 관련법을 발효하였습니다. 이후로 국내 CM 산업은 2001년 공론 부분에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M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 건설 프로젝트가 더 거대해지고 더 복잡해짐에 따라 품질, 비용 등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관리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의 전 단계에 거쳐 안전을 비롯한 비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행 체계를 도입하여 건설 사업 관리 및 재고의 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국제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CM을 적용함으로써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산업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확보하며 발주자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사업 진행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국내 최초 CM 기업입니다. 공공 민간 시장이 도입된 후 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있는 굵직한 건물들은 한미글로벌을 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2 롯데월드 타워 역시 한미글로벌의 손을 거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 붐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현재 롯데 소유의 제2 롯데월드가 국내 최고층 건물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것보다 14m 더 높은 사업을 짓겠다고 얼마 전 공식 발표했습니다. 빌딩의 높이가 곧 기업의 파워를 나타내는 만큼 기업 간 빌딩 층수 경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건설 사업 규모 역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 CM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1조 시장, 향후 2조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대형화, 전문화 추세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능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CM 비즈니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간단한 기업의 분석은 이러합니다. 한미글로벌의 주요 매출처를 알아봤습니다. 딱히 하나로 정해진 곳은 없고 매번 다양하게 바뀌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업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파악을 했고요. 특정 기업과의 꾸준한 조인 대신 그때그때 수주를 받아서 이를 처리하는 CM식 방식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다시피 용역형 CM은 약 90%, 책임형 CM은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주 상황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삼성전자 2,837억, 해외 25건에서 1,449억 원을 수주받았습니다. 이는 나름의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물론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건설업계는 아직까지도 예전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수주가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글로벌이 업계에서 안정성을 잇다는 증거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에 대한 지표입니다. 각각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좌측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2016년 말에 눈에 띄게 좀 급감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시기에 한미글로벌은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급격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러한 그래프상 수치가 나온 게 아닐까 하고서 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여기는 안정성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뒤에는 우리 정빈 학우님께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4살 허 정빈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인데요. 먼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M 산업의 선두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위 22 발표에서 한미글로벌은 전 세계 미국 회사를 제외하고 12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작년에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 인프라 예산 집행 확대에 따른 장점입니다. 보시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대선 때 강조한 부분이 SOC 사업의 확대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1,19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물론 현재는 잘 집행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미국 내에 있는 자회사의 또한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 내 자회사인 OTAK의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2015년에 당기 순이익이 7.6억, 2016년에는 26억으로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당기 순이익을 보면 11억 정도로 앞으로 미국의 인프라 확대가 될 경우에는 더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그 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국내 부동산 침체입니다. 국내 부동산은 국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SOC의 예산 감소 및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국내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주액이 적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인데요. 보시게 되면 미국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한국 또한 외화 유출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단기 금리, 즉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건설 수주가 감소될 것이라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리 상승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 채무 부담도 증가되고 투자 위축, 건설 수주 감소가 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 밸류에이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PPT로는 작성하지 못했고 다른 파일로 했었는데 그 파일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발표를 못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그래서 이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뭐 한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열어야 되는데 한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여기 안 깔려 있어서 안 열린다고 해서 호환되는 겁니다. 그거 한셀 방식 말고 다른 이름을 저장한 다음에 XLS 방식으로 저장하면 XLS도 열리거든요. 그럼 잠시만요. 그 위에 메일 주세요. 이거 그 위에. 네. 네 개 쓴 메일은 아니에요. 어디 갔어? 있는데 지금 보내고 좀 이따가 발표하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밸류에이션 좀 이따가 그럼 발표하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갖고 발표자분들 Q&A 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주세요. 근데 밸류가 없는데?
이따 할까요? 아, 오케이. 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먼저 신입분들한테 질문 기회 드릴게요.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없으시면은 이제 저희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저희 아까 보니까 그 사우디에 진출했다고 하셨어요. 네. 처음 그 PT 좀 열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앞으로 진출할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진출이 되어 있다라는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면은 혹시 그럼 뭐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수주 상황이라든지 사우디의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는 혹시 현재 아직까지? 사우디의 매출 비중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계약만 체결한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법인을 새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엄청나게 아시아권 획정도 높은 빌딩 지금 세울 계획에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미글로벌이 이렇게 이거 법 맺으면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그런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주요 매출처 부분 보시면은 처음 부분 좀 있을 텐데 출처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다트에서 가져온 건데 네. 출처를 외쳐. 원래는 그 사진이나 뭐 표 같은 거 가져오시면 네. 밑에 각주 방식으로 출처를 다 줘야 하고요. 그 뒤쪽에 투자 리스크인가 포인트 쪽에도 그 1년이 기준금리 인상한다 했는데 그게 몇 월 며칠자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받는지 언제 얘가 이렇게 이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오늘 아침 뉴스인데 네. 제가 달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발표를 쭉 들었지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건설을 하는 회사인지 CM이라는 뭐 건설 수주를 맡는 회사인지 아니면 마이다이스 IT처럼 그 설계를 해주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미글로벌은 CM을 주로 하는 업체고요. 보시다시피 CM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오늘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아는 부분인데 뭐 비용이라든지 사업 계획 그리고 뭐 수주 뭐 수급 같은 거 그리고 전체적인 공사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로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뭐 주로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휘한다는 말씀은 건설에 참여는 안 하고 뭐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참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여가 아니라 약간 관리식으로 하다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관리뿐만 아니라 참여도 같이 하는 게 CM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입된 지가 20년밖에 안 됐고 이제 성장 중이기 때문에 서서히 개입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리스크 쪽에서 국내 부동산이 산업이 현재 악화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CM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미리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전만큼의 영광, 물론 지금도 어려웠다는 게 대전제예요. 근데 한 2016년 그때부터 점점 정부에서도 약간 이렇게 인공호흡 그런 정책들 많이 써가지고 조금씩 이전만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추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제 전달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약간 네. CM 산업의 성장성의 근거가 좀 빈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 같은 게 더 있나요? CM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근거. 성장성에 대한 이 부분 말씀하신 저기 17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건 따로 없고 이 정도 그냥 거시적으로 CM 산업이 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정도밖에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이 아까 악화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부동산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기업이 당사가 하고 있는 노력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미글로벌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고요. 주로 고층 빌딩이나 주상복합, 그러니까 뭐 누리꿈 스퀘어라든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육상 빌딩과 같이 좀 큼직큼직한 사업에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재건축에 대해서 그렇게 큰 아, 저 차례입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보통 이 발표를 하는 게 일단 애널리스트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종목이 있고 이런 기업이 있는데 한번 투자해보지 않겠냐 해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제 뭐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업을 잘 이해를 해서 이제 잘 전달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이해도가 일단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질문, 네네. 질문 더 많아지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발표하시면서 보통 이제 증권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치 같은 것들을 좀 잘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난 일단 질문 조언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 질문을 하라는데 당연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재무 분석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수익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그 성장성과 이 안정성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꾸준하게 줄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 현재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 주로 이게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해지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영업이익 증가율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지는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OLKA였나요? 그 기업을 인수가 2016년 말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수를 통해서 비용이 빠져나가서 단기간적으로 약간 이익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투자가 많이 되고 뭐 외국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 그 외국에 진출한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큰 성장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순이익률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회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기만 봤을 때 영업이익이 얼마나 높은 건지 단기순이 얼마인지도 약간 잘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예. 그 추가적으로 일단 제가 이거를 들으면서 이거 사야겠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원래 보통 투자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밸류에이션까지 거의 반을 차지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거의 진짜 반을 쏟아야 되는데 거의 진짜 10분의 1도 안 쏟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얘네가 좋지? 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이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리스크 쪽에서 이제 미국 금리 이제 인상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다 나와 있는데 네. 이제 그럼 이 대출 부동산 대출에서 네. 더 핵심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뭐 DTI나 ATV 같은 경우도 먼저 이제 조사가 되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이 어떤 거냐고 설명 부탁 한번.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이제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네. 이제 대출이 낮아질 것이다. 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게 이제 국내에서의 뭐 대출 상황, 현황들이 그런 게 조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략을 했고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부동산 대출을 조금 억제해 있는, 그래서 부동산 버블을 좀 침체시키려고 하는
제도 때문에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LTV DTI 비율을 높여서 대출을 조금 쪼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의 수요가 조금 줄게 되고 그에 따른 공급 또한 좀 줄게끔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고려한 것은 수요가 주니까 공급도 줄지 않을까, 공급이 줄면은 CM을 전력으로 하는 저희 회사가 조금 타격을 입지 않을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합니다. 국내 매출처가 많나요? 해외보다? 예? 해외보다 국내 매출처가 많나요? 아닙니다. 국내가 80%고요. 해외가 20% 정도 되어 있어요. 현재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하지 말아요. 아니요. 그냥 시간 좀 되네. 수익성 그래프에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그 2016년에 한번 나왔잖아요. 예. 이 수익성이 아니라 현금 보유율이나 부채가 늘어날 때는 그런 그래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채가 늘어나는 아니. 인수를 했다면 예. 현금 보유율이 떨어지지만 부채율이 뭐 늘어났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아.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거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준비가 미숙했던 것 같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수했다는 어떤 지표라든지 그래프를 첨가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약간 좀 생략하고 넘어간 거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아까 영훈이가 말했듯이 그 건설의 지금 트렌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큼직큼직한 그런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리스크가 부동산 수요에서는 리스크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프로젝트 사업의 기간이 얼마나 되고, 예, 그 수주가 뭐 연평균 얼마 정도 수주 계약을 하고, 그 호흡이 얼마나 길고, 그 호흡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저희가 이걸로 설명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 기간이 얼마나 그 호흡을 부분에 얼마나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조사를 네. 미처하지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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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Q&A 마무리하고 다음 발표자분들 발표할 수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